한국의 발렌타인데이는 무엇이 다른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는 전 세계 연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날이에요. 보통 외국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서로 꽃이나 선물을 주고받으며 사랑해라고 말하는 날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발렌타인데이는 조금 다른 아주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서양에서 시작된 기념일이지만 한국에 자리 잡으면서 한국만의 느낌이 듬뿍 담긴 새로운 문화로 다시 태어났거든요. 한국에서 발렌타인데이는 단순히 이미 사귀고 있는 커플들만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군가를 남몰래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디데이, 즉 고백의 날로 통해요. 평소에는 부끄러워서 혹은 거절당할까봐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너 좋아해라는 말을 달콤한 초콜릿 뒤에 숨겨 슬쩍 건넬 수 있는 날이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나 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날은 단순한 간식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초콜릿을 통해 나의 가장 솔직한 마음과 용기를 선물하는 날이에요. 이 초콜릿처럼 내 마음도 달달해라는 말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가장 재미있는 점은 바로 선물을 주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서양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부분 중 하나인데, 한국의 발렌타인데이에는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처럼 자리 잡혀 있어요. 보통 고백은 남자가 먼저 하는 것이라는 옛날 생각을 깨고 이날만큼은 여성이 먼저 나서서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기도 해요. 좋아하는 남학생의 책상 서랍에 몰래 초콜릿을 넣거나 썸 타는 남자에게 수줍게 초콜릿 상자를 내미는 모습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귀엽고 설레는 모습이에요. 혹시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발렌타인데이 이야기를 본 적 있나요? 여주인공이 밤을 새워가며 초콜릿을 직접 녹여 만들고 예쁜 포장지를 고르며 고민하는 장면들 말이에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남자 주인공에게 초콜릿을 건네는 그 순간, 보는 사람마저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장면들이 바로 한국 발렌타인데이의 진짜 모습이에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한국 여성들이 이날을 위해 정성을 쏟고 가슴을 졸이며 준비를 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감정을 얼마나 세심하게 다루는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고 예쁘게 가꾸고 싶어 하는지 느낄 수 있어요. 결국 한국의 발렌타인데이는 단순한 상업적인 행사나 기념일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관계를 더 깊게 하는 따뜻한 문화적 행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달콤한 기념일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나가 볼까요? 발렌타인데이, 그 달콤한 시작과 한국 상륙기. 발렌타인데이의 시작은 멀리 유럽이었어요. 사랑을 지키려 했던 성 발렌티노의 이야기에서 시작돼 시간이 흐르면서 2월 14일은 연인들이 편지와 꽃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로맨틱한 날로 자리 잡았어요. 한국에는 20세기 후반쯤 들어왔는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서양 문화와 함께 초콜릿 회사들의 달콤한 광고가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 곁으로 다가왔답니다. 재미있는 점은 한국 사람들이 서양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한국만의 스타일로 바꿨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이에요. 말로 직접 고백하기엔 부끄러워하는 한국인 특유의 성격 때문에 부담 없는 초콜릿이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사랑의 전달자가 된 거예요. 실제로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면 백화점과 편의점에는 예쁘게 포장된 초콜릿들이 가득 진열돼요. 많은 여성들이 정성껏 초콜릿을 고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덕분에 발렌타인데이는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금세 유행처럼 퍼졌어요. 비록 학교나 회사를 쉬는 공휴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한국 어디서나 설렘을 느낄 수 있는 날이 되었어요. 심지어 한 달 뒤인 3월 14일에는 화이트데이라는 또 다른 한국식 기념일이 생겨나 남성이 여성에게 답례를 하는 문화까지 만들어졌죠. 낯선 외국의 문화가 들어와 한국식으로 바뀐 과정이 재미있지 않나요? 한국 발렌타인데이의 주요 특징. 2월이 되면 한국의 거리는
온통 달콤한 초콜릿 향기로 가득 차요. 한국의 발렌타인데이가 가진 가장 사랑스럽고 특별한 특징은 바로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준다는 점이에요. 서양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연인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이날만큼은 여성이 주인공이 되어 먼저 마음을 표현하는 날로 여겨져요. 사실 누군가에게 먼저 마음을 고백한다는 건 정말 떨리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에게 발렌타인데이는 용기를 내는 날이기도 해요. 평소에는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달콤한 초콜릿을 핑계 삼아 슬쩍 건네는 거예요. 남자친구에게는 더 예쁘게 사랑하자는 약속을, 짝사랑하던 사람에게는 나, 너 좋아해라는 두근거리는 고백을 전하면서요. 이 작은 초콜릿 상자 하나가 마법을 부리기도 해요. 서로 호감만 있던 사이가 연인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오래된 연인들은 다시금 설렘을 느끼기도 하니까요. 화려하고 거창한 말보다는 수줍게 건네는 초콜릿 속에 담긴 솔직한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한국만의 따뜻한 느낌이 잘 담겨 있는 모습이에요. 한국의 발렌타인데이에서 초콜릿은 다 똑같은 초콜릿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의미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물론 가게에서 예쁘게 포장된 초콜릿을 사서 친구나 동료들에게 가볍게 선물하며 우정을 나누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특별한 사람,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다른 선물을 준비하곤 해요. 바로 직접 만든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을 직접 녹이고 틀에 붓고 예쁘게 꾸미는 과정은 꽤 귀찮지만 그 시간 동안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대로 담기게 돼요. 여기에 삐뚤빼뚤하더라도 진심을 꾹꾹 눌러 쓴 손편지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좋겠죠. 짧은 몇 줄의 글이라도 손글씨가 주는 감동은 대단해요. 항상 고마워, 힘내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비싼 명품 선물보다 더 큰 감동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한국의 발렌타인데이는 얼마나 비싼 선물을 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을 담았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따뜻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초콜릿 문화와 선물의 의미. 초콜릿은 한국 발렌타인데이의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차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해요. 사랑의 초콜릿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보통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으며 메시지가 함께 담겨요. 이는 분명한 로맨틱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정의 초콜릿도 있어요. 아는 친구, 같은 반 친구, 직장 동료에게 줘요. 로맨틱한 의미는 없으며 고마움과 친근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학교나 직장에서는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 초콜릿을 나누기도 해요. 이는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특징을 보여줘요. 수제 초콜릿은 특히 의미가 깊어요. 시간과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비싼 초콜릿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초콜릿 문화를 통해 우리는 한국 사회가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감정을 전하는 대화의 도구예요. 발렌타인데이 이후에 한국식 연애 기념일 화이트데이 3월 14일 사랑에 대한 응답과 보답의 문화.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며 마음을 전하는 발렌타인데이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인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예요. 이날은 반대로 남성이 여성에게 사탕이나 선물을 주며 마음에 답하는 날로 자리 잡았어요. 최근에는 받는 사람의 취향을 생각해서 초콜릿, 꽃, 향수 등 선물의 종류가 훨씬 다양해지는 추세예요. 화이트데이의 본질은 단순한 선물의 교환을 넘어 균형과 담례라는 한국적인 느낌을 담고 있어요. 발렌타인데이에 받은 호의나 고백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한 달 뒤에 분명한 태도로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예의이자 연애의 과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이는 받은 만큼 돌려주며 관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한국 사회의 정과 보답, 문화를 로맨틱하게 다시 해석한 결과라 할 수 있어요. 블랙데이 4월 14일 솔로들의 유쾌한 연대와 위로. 연인들을 위한 두 번의 기념일이 지나고 찾아오는
4월 14일은 블랙데이예요. 이름에서 느껴지는 어두운 느낌처럼 이날은 앞선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에 선물을 주고받지 못한, 즉 연인이 없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에요. 이들은 검은색 짜장이 들어간 짜장면을 먹거나 검은 옷을 입으며 이날을 기념한답니다. 이는 커플들의 핑크빛 분위기와 반대되는 색깔을 통해 자신들의 상황을 재치 있게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블랙데이는 결코 외로움을 한탄하는 슬픈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 짜장면을 나눠 먹으며 솔로면 어때라는 식의 유머와 공감을 나누는 축제에 가까워요. 연애 중이지 않다는 사실을 숨기기보다 밖으로 드러내어 즐김으로써 사람들은 서로가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한 동질감과 위로를 얻어요. 실제로 4월 14일이 되면 중국집들은 블랙데이를 맞아 특별 할인 이벤트를 열기도 하고 SNS에는 친구들과 함께 짜장면을 먹는 인증샷이 올라오곤 해요. 이러한 기념일들은 아주 개인적인 감정인 사랑과 외로움을 사회적인 놀이 문화로 바꾼 사례예요. 발렌타인데이부터 블랙데이로 이어지는 흐름은 감정을 개인의 마음 문제로만 두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문화적 경험으로 바꾸어준다는 점에서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의 발렌타인데이 문화는 다른 나라의 발렌타인데이를 알아볼까요? 프랑스가 좋겠네요. 프랑스는 흔히 사랑의 나라로 불려요. 그만큼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이미지도 매우 로맨틱해요. 그러나 실제 프랑스의 발렌타인데이는 화려하거나 과장되기보다는 조용하고 개인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날은 주로 연인 중심의 기념일이며 한국처럼 다양한 관계로 넓어지지는 않는다고 해요. 프랑스에서 발렌타인데이는 연인을 위한 날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특별한 이벤트보다는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중요하게 여겨져요. 많은 커플은 저녁 식사를 함께 해요.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기도 하고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을 예약하기도 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는 대화와 분위기예요. 촛불을 켜고 와인을 마시며 차분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선물은 비교적 간단해요. 꽃, 특히 빨간 장미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초콜릿이나 작은 액세서리, 향수도 자주 선택돼요. 그러나 선물의 가격이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과 의미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카드를 주고받는 문화도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짧은 문장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해요. 길고 화려한 문장보다는 솔직하고 간결한 말이 선호돼요. 프랑스에서는 발렌타인데이를 가족 간의 기념일로 삼는 경우는 드물어요. 일부 가정에서는 발렌타인데이를 사랑을 다시 생각해보는 날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이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작은 초콜릿을 주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는 정도로 기념해요. 이러한 모습은 발렌타인데이를 로맨틱한 사랑뿐 아니라 넓은 의미의 애정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줘요. 한국의 발렌타인데이가 관계 중심으로 넓어진 문화라면 프랑스의 발렌타인데이는 연인 사이의 친밀함에 집중한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한국의 발렌타인데이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요즘 한국의 발렌타인데이 모습은 조금씩 하지만 재미있게 변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여자가 남자에게라는 규칙이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서로 알콩달콩 선물을 주고받는 커플도 늘었고 반대로 우린 그냥 넘어가자며 쿨하게 보내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가끔은 너무 많은 기념일에 살짝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고 SNS 인증샷 유행에 따라 기념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 따뜻한 진심 아닐까요? 결국 한국의 발렌타인데이는 단순한 연인들의 날 그 이상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맑은 거울 같거든요. 화려한 선물보다 작은 초콜릿 하나, 쪽지 한 장에 꾹꾹 눌러 담은 진심이 핵심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마음을 전하는 그 따뜻한 본질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날을 들여다보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느낌이 더 가깝고 사랑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토픽.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저는 어제 백화점에서 구두를 탔습니다. 샀습니다. 읽었습니다. 갔습니다. 모두 아시죠? 아주 쉬운 문제죠? 저는 어제 백화점에서 구두를 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